네, 종목 상담 굿바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열정적으로 상담 진행해보고 있는데요. 한 종목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인 양행 들어왔습니다. 8,360원에 비중 5%인데 본전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비쌀 때 좀 사신 것 같고요. 오늘 외국계 매수세 힘입어서 드디어 7,000원 올라섰는데 매수가까지 올라갈까요? 일단 저는 외국인들의 느낌보다는 이 기업이 가진 테마 자체가 일단 전자재료 산업이라든지 설비 투자 이런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장 봤을 때 이 기업은 TO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렇다고 해서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 유보견 드리고요. 들고 계시는 분들은 홀딩 하셔가지고 8,000원 이상 9,000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튀어 오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신규 매수 자리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갖고 계시다면 올라갈 때마다 비중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일신바이오 5,000원에 10% 들고 계시다고 해요. 추가 매수 문의 주신 건데 작년 12월 대비 꽤 내려와 있는 것 같거든요. 가격적으로 매력 있지 않아요?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착각 속에 산다라고 하는 게 여기가 바닥이라고 누가 그래요? 법으로 정했습니까? 누가 정해가지고 여기 바닥인 것처럼 보여요? 아직은 안 됩니다. 여기서 떨어졌을 때 바닥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반등 주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내려왔으니까 내 생각엔 다 내려온 것 같으니까 사야 되겠다. 내 생각은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바닥이 아직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전부 다 금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신바이오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보 의견 주셨고요. 자, 이어서 한국항공우주 들어와 있는데 역시 신규 매수 문의 주셨네요. 음봉으로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수급도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고 어때요? 한국항공우주는 다들 아셨을 텐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우주 산업 지금 좋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죠. 하나에어로까지 볼까요? 지금 보면 둘 다 같은 차트 모양을 그리면서 올라가 버렸죠. 올라간 기업들은 저는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보기에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둘 다 좋아 보였죠. 여기서는요. 왜? 안 올라갔으니까요. 안 올라갔으니까 내가 수익 볼 자리가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 시세 흔듦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진 않은 것 같고 만약에 얘는 좋은 기업 맞는데 좋은 기업이 떨어준다면 여기 27,000원이든 25,000원까지 무슨 악재가 터졌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든 그냥 떨어져 준다면은 저는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재매수할 의향은 있으나 지금은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유보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경농 들어와 있는데요. 멘토님, 15,217원, 매수가 20%, 이 수익권은 아니신데 재무상으로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비중 축소해야 될까요? 하시네요. 지금 매수를 해 놓으신 자리가 15,000대면 그렇게 사실 싼 건 아니지만 완전히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싼 건 아니에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은 10,000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흐름이 항상 10,000원까지 이렇게 내려갔던 걸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 잡아간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제가 요즘에 식량, 식품 관련주 투자해라 하는데 얘도 그런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에요. 뭐가 그렇지? 비료, 역시 비료 판매라든지 제조 이런 쪽이 당연히 식량 쪽으로 엮여지겠죠. 그래서 밀, 옥수수 이런 가격이 올라갔을 때 농업에 대한 관심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북한 관련주 역시나 북한에 비료를 나눠줘야 된다, 식량을 좀 나눠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과의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북한 이야기가 조금씩 보여지거든요. 그 말은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매수 가능 사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농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식량 관련주 그리고 북한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좀 모멘텀 있을 것 같네요. 경농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휠라홀딩스 굿바이 종목으로 어떨까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일단 시세 분출하고 있고 금요일도 올랐고 오늘 단기적으로 너무 달렸을까요? 아니면 신규 접근 가능하다? 어떻게 볼까요? 신규 접근하기에는 단기간에 너무 이렇게 빵빵 올라온 게 조금 기분이 나쁘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지금 오늘 사게 되면은 아래쪽에서 횡보했던 제일 고점에 사게 되는 거라서 이러면 저는 기분이 나빠서 안 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얘 지금 좋아집니다. 홀딩스 관련 기업들 올해 조금 나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 머물렀던 그만큼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홀딩 하셔가지고 6만 원 이상까지 수익을 즐겨보자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네, 휠라 홀딩스 들고 있다면 6만 원까지 끌고 가보도록 하겠고 신규 접근은 조금 어렵다 의견 주셨습니다. 자, 롯데쇼핑 볼게요. 11만 1,000원에 비중 25%인데 수익권이십니다. 1분기 실적 좋을 거라고 하고 또 이베이 코리아 뭐 인수전에도 뛰어들었고 더 욕심낼 수 있는 자리일까요? 네, 롯데쇼핑이라든가 쇼핑 관련주 제가 작년에 분명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날 수 있다. 소비 관련주도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쇼핑 관련주는 지금 이렇게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저는 지금 계속 홀딩하셔도 좋다. 그러나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역시나 지금 좀 올라온 자리라는 거죠. 거기다가 추세까지 살짝 아래쪽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은 신규 매수할 기회가 생기겠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요. 쇼핑 관련주라든지 전자, 상거래 관련주를 접근하겠다라고 보신 거는 매우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들고 계시는 분들은 홀딩, 신규 매수는 이런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아직까지 안 올라간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롯데쇼핑 좋은 종목이라고 하십니다. 다만 너무 올라서요. 보유자들 끌고 가보도록 하겠고요. 신규 매수는 다음 기회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MW 들어와 있습니다. 멘토님 7만 8,000원에 40%라고 하시는데 KMW 말고도 5G 관련주 왜 이렇게 답답한 거죠? 어떻게 볼까요? 뭐 작년부터 저는 5G 관련주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젠 지겹죠. 많은 분들 아마 이비인후과 가시면 귓구멍에 이렇게 딱지가 붙어 있을 거예요. 5G 사지 마라 이렇게 하도 이야기해가지고 귀에 피딱지가 앉았을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5G는 저는 앞으로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6G 넘어갈 때 메리트가 생길 텐데 그 단계에선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으로는 메리트가 전 떨어진다고 보지만 테마적으로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테마라든지 정책 테마로 5G 관련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들고 계시는 분들은 탈출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런 가능성에 대고 매수하기에는 너무 비싼 가격이 아닌가. 그래서 5G 관련주는 전부 다 매수 금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들고 계시는 분들은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뿐만 아니라 5G 관련주 일단 들고 있다면 가져는 가되 신규 매수 자리는 아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들어와 있는데요. 18만 3,700원 그리고 비중 15%라고 하십니다. 공매도 영향 있을까요? 라고 의견 주신 건데 뭐 지금 자리는 시원한 수익 자리는 아닌 것 같고 현대글로비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뭐 저는 전 종목이 공매도랑 별로 상관없다가 자기 갈 길 갈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있었던 시장과 없었던 시장의 차이는요. 상승에 제한이 생기는 거지 공매도가 있다고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상승에 브레이크를 거는 게 공매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리니까 결국 쭉쭉쭉 수직 상승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뿐인 거지 얘는 공매도랑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글로비스 자체가 지금은 시세가 꺾여 있는 거지 공매도가 생겨서 또 꺾인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꺾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꺾였을 때 15만 원까지 내려와 준다면 또는 그 이하까지 내려와 준다면 저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역시나 뭐 아직까지는 바닥을 잡은 것도 아니고 위쪽으로 돌아설지는 뭐 약간 미지수기 때문에 매수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유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는 매수 유보 사인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LG생활건강 들어와 있네요. 163만 7,000원에 비중 20%. 화장품 시장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비쌀 때 들어간 것 같아요. LG생활건강 어떨까요? 네, 이렇게 역사적인 최고가에 사셨으면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액자에 걸어놔야 돼요. 내가 여기에 샀구나, 역사적인 순간이구나라고요. 여기에 샀을 때 만약에 추가 상승해서 이렇게 흐름대로 계속 올라가 준다고 한다면은 나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역사상 최고가에 살려고 하는 투자는 전혀 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화장품 관련주 투자하실 거면 아모레퍼시픽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게 물론 실적도 좋고 나쁘진 않으나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는 이제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예요. LG 생활건강을 비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더 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떨어지는 건데 저는 그런 도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은 매수 유보 사인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리온 들어와 있는데 음식료주잖아요. 지난번에도 오리온 이야기 한번 했었고 그러니까 신규 매수 가능하냐라는 거거든요. 오리온 12만 원 선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과거에 이제 굿바이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게 오리온 홀딩스죠. 오리온 홀딩스를 여기 잡아놔라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리온 홀딩스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당연히 오리온 쪽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건데 오리온 쪽은 지금 차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바닥을 잡거나 자료가 좀 부족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렇게 떨어져 준다면은 저는 매수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가능 사인 드려보도록 하고요. 떨어진다면 저는 11만 원 선까지는 추가 매수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셨으면은 11만 원 또는 10만 원 사이쯤 내려왔을 때 바닥을 잡으면 그때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리온 좋다고 하시네요. 다만 분할로 쪼개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 10만 원에서 11만 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로직스 1,500원의 보유 비중 4% 너무 떨어져서요. 추가 매수 가능할지 꼭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하시네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추가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지금 최근에 한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반등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 맞아요. 차트상으로요. 그런데 이제 기업적으로 본다면 적자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해결한다면은 얘는 다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기서 바닥을 잡는 걸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 가능하다,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정도에서 2달 정도 이 자리에서 머물게 된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게 어떨까. 지금은 유보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 매수 유보 사인 주셨습니다. 이어서 DSC 인베스트먼트인데요. 6,690원에 30% 들고 계시대요. 5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추가 매수 가능할까라는 질문이네요. 네. 유보견 드리도록 하고요.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2,300 여기 사가지고 올라올 때 다 팔아낸 기업이에요. 떨어져 있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파는 게 맞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싸게 사셨다면 물려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에 반등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차트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약간 단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일단은 있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1, 2주 내에 한번 슈팅 나올 텐데 그때 정리하시는 게 좋고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은 게 얘는 떨어지면 무섭게 떨어져서 한 4,000원까지나 이렇게 오랫동안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매수는 유보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SC 인베스트먼트 한번 크게 올랐을 때 그때 좀 비중 축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인데요. 7,700원에 15%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조선주들 한 번씩 올라오면 좀 강하게 올라가던데 삼성중공업 매력 있을까요? 들고 가볼까요? 네, 뭐 이거 재무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뭐 4천억, 6천억, 1조 적자 나고 있는데 뭐 적자폭을 최근에 뭐 좀 줄일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수주가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뭐 그러고 있지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업을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뭘까요? 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충분히 더 내려갈 수 있다, 더 바닥을 다져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자칫 잘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는 절대 안 된다, 절대 금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매수 절대 금지 의견 주셨습니다. 자, JW생명과학 볼게요, 멘토님. 22,500원에요. 30%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수익 보려면 아직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좀 비중 축소로 진입을 해봐야 될까요? 저 이거 매수 가능 사인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관리 종목인데 관리 종목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TO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런 제약 바이오는 지금 신뢰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크게 들어가지 마시고 소액으로 잠깐 잡으시면 단기적으로 22,000원까지 재미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JW생명과학 오히려 매수 가능 자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SK바이오팜 빨리 볼게요. 153,000원에 35%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요즘 좀 튀어 오르고 있기도 하고요. SK바이오팜 어때요? SK바이오팜은 이렇게 죽을 기업이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뛰어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지금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여기서 한 번만 밀려준다면은 지금 물려 계시는 분들 추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고요. 한번 밀려서 11만 원까지 내려가거나 10만 5천 원까지 밀려준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게 어떨까? 지금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의견 받았고요. 대한전선 얼른 볼게요. 1,210원에 10%. 대한전선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라고 하세요. 어떻게 볼까요? 네, 대한전선은 여기 떨어졌을 때 제가 단기적으로 매매 가능하다, 사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업입니다. 그때 단기적 시세 냈을 때 정리하셨으면 맞고요. 지금은 이제 또 정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죠. 여기서 떨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타적으로도 매력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매수 유보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매수 유보 사인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시장에는 뭐 호재도 그렇다고 악재도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내 계좌 더 점검해서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전략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새로운 전략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